정말 놀라운 건 네가 광고 요정이더라고. 아직까지도 어린 초등학생 애들 지나가면 야나도 형이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재훈이랑 저랑 납득이랑 같이 나올 때 막 빵빵 터진 거예요. 질투의 마신 남자 주인공이 유방암 환자 이익준한테 배웠어요. 인생을 랄라랄라 이런 춤을 추는 막 이렇게 하면서 턴을 딱 도는 이런 또 그걸 해야 되는데 딱 하고서 딱 턴을 도는데 뭐가 나를 휘감아. 지혈을 분명했는데 뭐지? 거미랑은 어떻게 만나니? 얘기했니? 딴 데서도? 얘기한 적 저는 없어요. 오, 어디서 만났어? 일단 밖에서 만났고요. 그 거미 씨 맨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전 팬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녕하십니까, 정재영입니다.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휴가를 갔다 오고 첫 녹화는 아닙니다. 스케줄에 막 치여서 있어서 오늘이 휴가 갔다 와서 시작하는 첫 녹화인 기분, 언제나 저는 여러분을 만나면 첫 녹화 기분이 듭니다. 네. 오늘 요정식탁에 모실 분은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뮤지컬이면 뮤지컬, 또 우리 요정식탁에서 이야기가 많은 분을 좋아하잖아요. 그의 인생이 궁금한 조정석 씨 모셨습니다. 오늘 조정석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롭게 맞이하는 요정식탁입니다. 그 작업 기간 몰두한다고 운동을 제가 게을리 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 배가 이상한 배가 나와. 나한테 없던 배가, 물론 나한테 있었지 뭐, 없던 배가 나오겠니? 하지만 신경 써서 먹고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더 한번 느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레시피도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봤어요. 맨 처음에는 샐러드를 좀 마음껏 먹고, 두 번째는 육회와 우니 그리고 김을 함께 싸먹는, 마지막이 오징어입니다. 깔라마리 파시라고 해서 약간 이런 음식을 준비한 이유가 좀 건강하게 먹자, 헬스 플레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조금 그 운동이 아깝지 않게 관리하면서 먹자, 좋은 음식을 먹자. 그러니까 요즘 저의 화두이기도 한데, 오늘 마침 좋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테라에서 테라 라이트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일단 슈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의 칼로리를 다운시켰다고 해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제 주위 분들은. 회식에 내가 뭘 먹니? 테라 라이트 신제품이 어떤 맛인지, 기존의 구독자를 다시 끌고 올 것인지, 제가 광고지만 감정단의 그 마음으로 일단 디자인 합격. 이게 블루라기 하기에는 뭐가 조금 더 섞여서 약간 코발트 블루, 은색이 곁들여서 굉장히 나 가벼운 애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색깔이. 그리고 청량해 보이고 떨립니다. 살짝 누였다가 첫 잔. 첫 번에 딱 이 한 모금이 들어갈 때 쌉쌀합니다. 라이트한 건 뒤끝이 깔끔해요. 이걸 되게 잘 잡았구나. 기분 좋게 쌉쌀한 맛이 되게 이렇게 잘 살고, 뒤는 이렇게 깔끔한 특색이 있는 맥주였으니까. 그런데 그 특색을 그대로 살린 라이트여서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맛, 또 칼로리도 낮췄다고 하니까 이걸 자주 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라 라이트, 오늘 초대 손님 조정석 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리하러 고고고. 맞다. 정석아. 형님, 아이고. 들어. 아이고. 야, 반갑습니다, 진짜 딱 10분에 왔구나. 그러니까요. 10분에 오라고 형님. 이 날개를 여기서 보내. 형님. 빈손으로 오기 뭐했어? 이런 것까지. 얀 디르 레그랑 퐁블랑이라고. 너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야,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너 보고 싶다고 얼마나 그랬는데. 정말요? 정말 만나고 싶다고 다들 그래서. 그러니까 남녀노소 호불호가 없더라, 너는. 진짜요? 너 알고 있잖아. 많이 듣긴 했는데 모르는 척을 해야 처음 듣는 척.
우리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어때? 아, 네, 좋습니다. 내가 얘랑 반말을 바로 딱 하기 위해서 저번에 전도연 씨 촬영을 끝내고 마침 나는 지인이 얘랑 같이 있다는 거야. 맞아요. 정석이는 한번 먼저 좀 보고 조금 편하게 맞이하려고. 마지막에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갖고 나 이건 기억나. 이거 맞지? 내가 그거 너무 보고 싶다니까 네가 해줬잖아. 제가 했어요. 형이 보고 싶다고. 아, 그래서 끝이 되게 즐거웠었어 또. 죄송해요, 형님. 생각나니? 그 그때 그 음악 들으면서 맞아. 음악을 미친 듯이 들었지. 맞아요. 저 진짜 기분 좋았어요, 형님 그때. 나도 너무 좋았어. 아니 저 형한테 약간 뭔가 좀 인정받은 것 같은. 아니 정말 제가 열심히 봤는데 형의 음악 아니면 다른 음악은 인정을 안 한다. 남의 노래는 1도 안 듣고 자기 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 1집 앨범을 약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형님 만난 날 제가 녹음한 날이에요. 제가 살짝 한번 들려드렸거든요. 어떤지. 근데 형이 너무 괜찮다고. 나 안무까지 짰어 그때. 얘는 근데 유쾌하면서 딱 너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와우. 따뜻해. 계속 얘기하다가 너무너무 재밌게 자리를 마친 기억이 나. 맞아요. 오늘 너무 즐거울 것 같고 사실 음식 준비하면서 이 육회는 빼려고 그랬었어. 왜요, 형? 너무 시간이 갑자기 내가 나중에 그 본 요리에 시간이 이렇게 걸릴 줄 모르고 하다가 네. 근데 막판에 정말 초치기로 이게 됐거든. 근데 내가 알기로는 거미도 잘하고 거미 어머님이 음식을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어. 맞아요. 어머님이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어. 네, 정말 잘하세요. 너무 행복해요. 경이롭지. 그렇죠. 짧은 시간에 뭐 김치찌개를 하나 끓이더라도 정말 맛있게 뚝딱뚝딱 해서. 그리고 속도도 중요한 거 아시죠? 그치. 지금 같이 산다 그랬나? 거미랑 같이 살죠. 아, 우리 엄니 장모님. 아, 장모님은 아니요, 같이는 안 살고. 근데 거미가 나는 부를 때서부터 알기도 하고 아, 이 아이가 얼만큼 착한지를 알거든. 네. 넌 혹시 내 얘기 들은 거 있어? 아니면 유정재 형은 좀 봤니? 많이 봤죠. 그래. 엄청 많이 봤고 승우 형 편도 봤고, 그치. 고은이 편도 봤고, 하정우 형님도 나왔을 때 그래. 봤습니다. 근데 내가 얘 오늘 나온다고 이렇게 필모를 보다가 보니까 나올 시간이 없긴 해. 그치? 계속 바빴죠. 그러니까 계속이 언제서부터 바쁜 거였니?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촬영 시즌 2 다 끝나고 영화로는 엑시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영화인데 그게 5년 전이에요, 엑시트가. 근데 그 5년 동안 그동안 뭐 했냐.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맞아.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쏟아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올해만 해도 3작? 네, 세작. 너무 잘 될 거지 뭐. 파일럿인가? 그거. 파일럿, 네. 그리고 네, 2022년에 촬영이 끝났던 맞지. 행복의 나라. 예. 개봉을 하는 거고. 그렇죠. 형, 이거 먹어봐도 되죠? 잠깐 미안해. 내가 이거 줄게. 맞지? 이렇게 접시 대야 돼. 어. 예. 안 그러면 형이 야, 대. 이거. 야, 돼. 자, 이거를 가져가서 와사비를 넣어서 먹어봐봐. 저는 딱 이거 보자마자 이거 우니. 그렇지. 이거 내가 직접 아침에 가서 사온 거야. 아, 정말요? 잡진 못했다. 그럼 더 열심히 하셨어야겠네. 아, 형 장난이에요. 장난친 거예요. 장난친. 너무 맛있다. 어때? 형, 너무 맛있어요. 조합이 괜찮지? 네, 너무. 육회 내가 직접 무쳤어. 아, 형 정말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네. 어머니 손맛에 못 들어가긴 하는데. 아니요, 형 진짜 너무 맛있어요. 놀랬어요 지금 저. 약간 너무 맛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의 필모며 너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지만 정말 놀라운 건 네가 광고 요정이더라고. 어? 예, 많이 듣긴 그치? 했죠. 예. 근데 정말 광고를 누가 이렇게 즐겁게 볼까? 즐겁게 봐주세요. 기억하지. 아직까지도 어린 초등학생 애들 지나가면 야라도 형이다.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종종.
약간 필모그래피처럼 광고도 그렇게 남아있는 게 난 너무 웃긴 게 유튜버의 프리미어를 신청한 사람이 가장 피해자다라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왜냐면 못 보고 지나가니까 그 광고를. 근데 그 광고가 너무 재밌더라고. 아니 제가 이 광고 그 야나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광고 이슈가 되면서 저한테 너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겠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가 너도 나도 이거 있잖아요. 이걸 하다가 이제는 이 말도 없어지고 뭔지 아시죠? 이게 있으면 날 보면 그럼 나도 꼭 해줘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여기까지 갔었어요. 제 기억에 진짜 한동안. 근데 진짜 뭔가 하나 해도 너무 호감도가 너무 좋으니까 광고주도 탐낼 것 같고 뭔가 너무 유쾌한데 확실했잖아. 저는 사실 열심히 해요. 뭐 이렇게 맡게 되면 저한테 주어진 이 상황을 열심히 하는 것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운 좋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나도 열심히 한단 말이지. 형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내가 너한테 제일 놀랬던 게 네가 클래식 기타를 한 거야. 맞아.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제일 놀랬었어. 왜냐면 나도 클래식 기타를 했었거든. 진짜요? 중 1학년, 내가 한 2, 3년을 했었어. 정말요? 얘가 이걸 3번을 삼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근데 클래식 기타가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악보 보기도 굉장히 까다로워. 그 운지법이랑 이런 게, 그 다음에 악곡이 몇 개 없는 대신 진짜 어렵거든. 어렵고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맞아. 항상 연습 시간. 연습도 이거잖아요, 형님. 여기 올리고 여기 이렇게 발판 올리고. 발판 올리고 대부분 화려하게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띵 이게 다시 돌아오는 이 감각들 익히고 그 다음에 스케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곡 연습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 과정이 그랬죠. 힘들었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맞아. 악기방에 기타 있다? 저 지금은 못 쳐요, 근데. 하나도 안 돼. 나 중학교 때 배운 거. 맞아요. 이게 뭐야? 이게 아스트리아스. 우리나라 노래 같은데? 아니에요, 형? 야, 스페인인데. 스페인이구나. 너 입시곡 준비했던 거 한 번만 쳐봐. 그러니까 입시곡이 이거였어요. 근데 입시곡이 이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못 치고. 알아. 이거 아시죠? 이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손이 안 돼. 하이라이트 테크닉이 뭐였어? 테크닉이 얘 입으로 안 해. 그다음에 손가락이 안 돼. 그다음에 근데 쳤네, 진짜로. 근데 이게 정말 전 도움이 됐던 게 결국에는 제가 연극과 서울예대 연극과로 갔는데 연극과에 가서 저게 특기가 된 거예요. 시험 볼 때 제가 특기로 기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잘 쳤을 때니까 막 날랐지. 날랐죠. 그래서 학교 붙고 오리엔테이션 그때 교수님이 그때 기타 친 걔 기타 갖고 오라고 저는 교수님한테 불려가갖고 앞에서 술 드시는데 다음은 아람브라의 공전입니다. 야 이것도 한 잔 먹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들어가자마자 교수님들이랑 되게 친해졌겠다. 다 너가 누군지는 알았겠다. 그렇죠. 근데 많이 알아주셔서 기타 클래식 기타리스트의 그 낭만과 그 멋 그거에 심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이렇게 좀 해도 돼.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네. 짠 이런 거 할 때 짠 막 이러고 짠짠 막 이러고 여기 꾹꾹꾹 막 하고 했어야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 끼가 저는 장착되게 이제 안 돼 있는 상황. 그건 누가 이 시험을 보라고 한 거였어? 저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이 연기를 언제 처음 접하게 됐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문학의 밤에서 제가 연기를 처음 시작해 본 거예요.
교회 내에서 뮤지컬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연출도 해보고 조명도 해보고 그런데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춤추는 아이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얘 혼자 예고를 안 했네. 예고가 아니었지. 예고 아니었죠. 어쨌든 거기서 춤도 추고 한 그런 애 중에 한 명이었는데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봐왔던 전도사님이 제가 삼수할 때 정수가 너 연기를 한번 해봐. 연기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그때 당시에는 뭔가 약간 좀 메시지 같은 느낌을 받아서 크리스찬 드라마 뮤지컬 아카데미 몇 기였더라. 하여튼 거기를 또 회비를 내고 연기 선생님을 만나서 연기를 잠깐 진짜 정식으로 배우고 시험을 봤는데 된 거예요. 붙은 거예요. 잠깐이 한 얼마였어? 그게 한 달? 한 달이었어요, 한 달. 이게 예고잖아. 예고가 원하는 춤, 노래, 연기. 일부러 했던 거는 연기 있는 마지막에 한 달 보고 들어갈 정도면 그 가능성들은 그러니까 뭐든지 다 봤을 거고 연출을 공부해보고 연기를 해보고 맞아요. 춤, 노래, 클래식 기타를 배우는데 춤을 췄어. 그러니까 헤드뱅잉 하면서 기타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융합형 교육을 넌 이미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형, 제가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흘러갔어요. 집에서도 저희 엄마가 집도 되게 좁아서 엄마랑 단둘이 살았는데 엄마가 이제 설거지하고 계시면 제가 뒤에서 막 베이비 연습하고 뒤에서 하면 우리 엄마 설거지 나 보면 어이구 됐어 뭐 이렇게 그 동작이 됐다. 그러다가 좀 이따 이제 기타도 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저는 그런 게 그랬나 봐요. 되게 재밌었고. 근데 그렇게 어려웠다 그랬잖아. 근데 네. 조금 뭐 생활적으로 네네네. 그때 쉽지 않아서 맞아요. 알바 같은 거를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계속했던 건가? 저는 알바는 안 해본 게 없죠 거의. 뭐 못 뛰어봤어?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물류 막 밀려 들어올 때 있어요. 그 시간대가 2시부터 한 5시 반? 5시 뭐 요맘때 그때 막 하고 오후 6시까지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가서 6시부터 12시까지 또 이제 서빙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집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한 3정거장 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차비 아낀다고 이제. 근데 그때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뭔가 약간 좀, 내가 하루 열심히 살았다, 이런. 제가 한잔 드릴게요. 악기 연습은? 악기 연습은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또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참 그 일들을 네가 굉장히 즐겼던 거잖아. 어느 순간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I거든요, 저 MBTI. 그러니까 좀 내성적인데, 또 누가 시키면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되게 재밌어 해주시고, 그걸 어느 순간 전 또 즐기고. 예. 뭐 이런 순간의 반복. 나는 네가 음악 뭐 이런 거 즐긴 거 말고도 가장 놀라운 건 남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기, 재수하고 환경은 어렵고 근데 네가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2개씩이나 해야 되는 시간에 너무 행복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네. 깜짝 놀랐어. 아, 그러니까 그게 너의 힘인가 봐.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도 갖지 못하는 마음 같은 거야. 나는 얼마나 투덜투덜거리며 살았는지를 갑자기 너무너무 반성해. 근데 저도 분명히 투덜투덜 많이 했는데, 그 2탕을 뛰고 집으로 걸어갈 때, 뿌듯함. 야, 내가 오늘 진짜 열심히 뭔가 했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에. 근데 아니 정말 이런 생활 그런 어떤 태도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네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 우연들과 그다음에 그 재능들, 난 그게 재능이거든. 그러니까 재능이 그때도 보였고 연기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시키고 춤도 시켰던 거고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내 생각에 너무 자연스럽게 뮤지컬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그 뮤지컬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을 데뷔해 물론 조연이었지. 그때 조연 앙상블. 앙상블. 네. 그리고 2년 만에 주연을 따네. 근데 저는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그때 앙상블로 저기 했다가 자그마한 배역을 또 맡아서 어떤 작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작품에 또 이제 조연이지만 좀 컸던 역할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연이 그 2년 후. 근데 이렇게 정말 이 차근차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밟아서 올라가기란 굉장히 드문 일이야. 내가 알기로. 아유, 감사하게도 그때 참. 아니 앙상블을 어떻게 했길래 소문이 났던 거야?
뭐 팁 같은 거 지금 많은 그 뮤지컬계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으니까 뭐 팁 같은 거 있니? 열심히 하는 거. 일단 오디션을 봐서 된 거고 이 작품의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이 작품이 떨어져도 되지만 가기는 시키고 가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뭐. 근데 그게 도움이 돼갖고요. 처음 헤드윅 오디션 봤을 때 떨어졌어요. 제가 정석 씨 너무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 저기 얼마 전에 오디션 그 헤드윅 오디션 보셨죠? 네네. 헤드윅 건으로 연락을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작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벽을 뚫는 남자라는 뮤지컬 예, 거기 그 심은파리 역할이 있는데 그 심은파리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순간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를 기억해주고 그래서 단번에 그 작품을 했죠. 그 작품을 하면서 제가 헤드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를 또 좋게 봐주셨는지 그 공연을 통해 그 벽을 뚫는 남자 그 쫑파티에서 이렇게 막 술 한잔 마시다가 그 회사 대표님께서 정석 씨 다음 헤드윅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울었니? 그러면 참 드라마틱했을 텐데 야 여기서 딱 우지는 않았고요. 죄송해요. 좀 더 드라마틱하게 갔어야 됐는데. 마음이 어땠어 그때?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 하나씩 올라간 거를 참 느꼈을 것 같거든. 열심히 악착같이 했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치긴 했어요. 환호성을 치긴 했는데 눈물은 안 흘렸어요. 뮤지컬 하면서는 사실 매번 거의 생방송 같은 그런 공연들이잖아. 네. 그때 실수 같은 건 아니지? 나는 너 실수했을 때가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서. 공연할 때? 어. 공연할 때 실수 정말 많죠. 예를 들어 어떤 기억에 남는 실수 있어? 나 이래도 되나? 뭐 이런 거? 2005년도에 그리스라는 공연을 할 때인데 이렇게 휘두르면 제가 이렇게 피하고 왼손으로 또 휘두르면 이렇게 피하고 근데 이 친구가 왼손으로 휘두르고 이렇게 돌다가 이 장난감품 여기에 이렇게 돌다가 제가 코를 정타로 맞은 거예요. 진짜 세게. 그래서 코피가 바로 진짜 다이렉트로 바로 1초 2초 뭐 이것도 없어 그냥 바로 흘러갖고 얘는 얼마나 놀래 상대 배우는 거고 저보다 동생이라 얘는 자기도 모르게 친구인데 형 조용하게 관객들도 다 놀라고 너 코피 너 죽었어 이러면서 내가 빠졌어요. 다행히 퇴장하는 씬이었는데 상수에서 계속 지혈하고 난리가 났죠. 막 무대 감독님 오시고 막 해갖고 그다음에 이제 저 하수에서 등장해서 랄라라라라 이런 춤을 추는 막 이렇게 하면서 턴을 딱 도는 이런 또 그걸 해야 되는데 딱 하고서 딱 턴을 도는데 뭐가 나를 휘감아. 지혈을 분명히 했는데 뭐지? 휘감는데 이 코피가 턴하면서 나를 이렇게 그래서 앞에 관객분들이 이러고 봤던 기억이 나요. 대사 까먹고 막 이런 실수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너무 많죠. 클래식하는 사람들의 그 공포 같은 게 있잖아. 그렇죠. 잊어버리면 어떡해? 맞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걱정을 매번 하다가 한 번 진짜로 멈췄었어. 정말요? 한 6년 만에 공연을 하는 거라 네. 내가 왜 이렇게 음악을 안 했지? 막 이러면서 딱 쳤는데 아니나 달라? 오솔길을 한 16마디를까? 16마디를? 건너뛰었어. 어떡하지 하다가 피아노 칠 때 알지? 그냥 조용한 거. 나도 조용히 멈췄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연기를. 진짜 처음부터 다시 그러셨어요? 했어. 형도 연기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있잖아요. 노래 까먹었을 때 있어요, 무대에서. 그럼 연기로 바꿔요. 까먹었는데 음악은 계속 흐르잖아요. 노래 못하니까 그 감정에 취한 듯. 그러다가 이러면서 생각해, 다음. 근데 죽어도 생각 안 나. 그럼 어떡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 기억력이 이기냐, 내 연기 이게.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노래를 끝까지 못하고 끝낸 적도 있어요. 아마 되게 뮤지컬 배우분들 진짜 공감하는 얘기일 거예요. 네. 근데 관객 앞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사실 TV나 뭐 이런 관객이 없는 곳에서는 조금 더 어떤 그 경험이 되는 걸까?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이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 두렵거나 막 어색하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오디오 소리가 제 목소리가 좀 크다
너무 크다. 그게 이제 대극장. 그러니까요. 형처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야, 뭐 술 한 잔 먹어. 아니야, 이거 좀 먹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야, 술 한 잔 먹어. 약간 좀 소리가 큰 거예요. 볼륨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연극이나 무대 그 연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요. 감독님께서 그때 당시 이렇게 그 무전기로 정석 씨. 네? 그 말 대답도 크게 해요. 네? 그렇게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삼아 이것도 들려요. 잘 들려요. 약간의 다른 지점들은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예, 예. 하지만 뭐 같은 거지, 연기를 한다는 거. 예. 아마 사람들도 네가 고등학교 때 그런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는 게 그냥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다음에 또 클래식 기타를 통해서 들은 음악적 소양들,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차곡차곡 쌓였을 것 같아. 그런 게 놀랍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TV로 가고 했는지, 영화로 가고. TV와 영화가 같은 해지. 그렇죠. 맞아요. 같은 애. 더킹 투아츠하고 더킹 투하츠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 네. 사람들이 널 못 알아봤다고 했었어. 맞아요. 그 역할이 너무 달라서, 납득이랑. 그 달라서. 예.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씬을 넓히는 이제 작업을 그때 한 건데, 다 이렇게 차근차근 올 때 너에 대한 의구심 같은 건 없었니?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전 그런 생각보다 원래 건축학개론을 찍고 난 다음에 더킹 투아츠를 찍게 된 거거든요. 역할이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막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보다 또 다른 기회다. 내가 잘해보자. 뭐 이런. 가보자. 네, 저는 아직도 그래요. 근데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 뭐든 실패하더라도, 전 그런 생각이 아직도. 또 궁금해하는 게, 납득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사냐. 막 섞여 뭐 하나가 된 비벼? 너무 자연스러운데 비벼. 이게 다 애드립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 애드립 몇 개 없어요. 그렇다면서. 네. 이걸 자연스럽게 보이게 한 건 사실 이 대본을 너무 판 거야. 그 사이사이 모든 지문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다 네 말대로 누리고, 그다음에 표정, 액션, 그건 다 너의 역할이었던 거잖아. 그렇죠. 근데 콘티상에는 또 이제 콘티에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림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죠. 뭐 이런 그림 있잖아요. 뭐 이런 그림 보고서 이제 저 혼자 상상하면서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환상하잖아요. 그 환상은 애드립이에요. 네, 저도 하다가 그 말이 나온 건데 영화에 그게 오케이가 돼서. 송강호 씨의 그 넘버 3. 넘버 3 연기. 그러면 봐 이게 이렇게 손이 올라가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게 반사적으로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선배님도 들으셨다고 얘기 들었었고.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데 이게 아마 작가들, 감독님들은 아마 가장 바라는 일 아닐까? 이 대사를 내 것처럼 해주는 그 캐릭터들. 네. 진짜 전혀 다른 캐릭터를 전혀 남인 것처럼 해놨어. 너무 뿌듯했지? 너무 뿌듯했죠.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첫 시사를 하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재훈이랑 저랑 납득이랑 같이 나올 때 막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막 밑으로 들어갔죠. 점점 제가 나오는 거 큰 스크린에 나오는 것도 너무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뭔가 약간 아시죠? 이렇게 안 수줍어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 뭐. 그럴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 좋았어요. 되게.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너는 처음에 드라마, 영화를 하면서 그게 빵 터진 거잖아. 두 개가 같이 동시에 그러니까. 공교롭게. 저한테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게. 아니지, 네가 만든 거지. 네가 열심히 해서 만든 게 그렇게 운이 좋아서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재능이 너무 앞서가잖아.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어그러져 질 때가 되게 꽤 있어.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운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한 게, 물론 저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건 맞는데, 근데 요 얘기를 요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게 2009년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라는 공연을 제가 했어요. 역시 아무런 가치도 없어 간절해서 미칠 듯이 뻔한 예쁜 밖에 건 없어. 거기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보러 오신 그 송진아 작가님, 모래시계 여명의 눈동자의 송진아 작가님하고
송지원 감독님이 하여튼 계신데 공연을 보시고 저를 캐스팅해 주신 거예요. 드라마에. 그게 MBN에 있었던 왓츠업이라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를 하면서 그 송지원 감독님하고 이재규 감독님이라고 그 더킹투아츠 감독님 그 감독님하고 되게 친하셔요. 그래서 같이 초반에 이제 편집할 때 송지원 감독님이 입봉작이어서 이재규 감독님이 좀 같이 좀 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편집본을 보시다가 이재규 감독님이 저를 캐스팅해 주신 거예요. 더킹투아츠를. 이게 두 개가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운이 좋다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연인 것처럼 가장한 실력인 거지. 근데 요거까지만 들으시고 한번 판단해 주세요. 자, 요거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분명히 제가 영화 오디션을 국의 강철대우라는 영화를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나도 이제 영화를 찍는구나 이러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영화가 제작이 조금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딜레이가 됐는지도 모르고 전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그 캐스팅 디렉해 주시는 학교 선배 형님이 연락이 오더니 야 정석아 내일 어디로 와서 저 영화 오디션 하나 봐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형 저 얼마 전에 영화 오디션을 봐서 뭐 하기로 했어요. 그래 아니까 내일 와서 오디션 하나만 보고 가라고. 아 예 근데 형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오디션 합격해서 영화를 찍게 됐어요. 그거 딜레이 됐으니까 내일 와서 일단은 오디션 봐봐. 그렇게 된 거예요. 갔죠? 가서 영화 오디션 봤는데 그게 건축학개론인데 이제 오디션을 보고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건축학개론을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운이 좋네. 그죠? 봐봐요. 치열이 맞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잔하시죠. 갑자기 그때 국 들어가면 됩니다 하면 못 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못 찍은 거였죠. 여전히 듣고도 나는 그냥 어떻게든 왜냐면 거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관상에서의 모습. 아, 예, 관상. 네. 형님 가만히 있어봐 형님. 야, 너 네가 이놈들이 누구 앞에 나 아파. 아파요. 이어진 뭐 영린에서 또 멋있는 역할을 했는데 너 그렇게 고생했다는 얘기 들었어 빗속에서. 아우, 예, 진짜 빈이가 현빈 그렇게 부러웠던 한 달 동안 너무 부러웠어. 저 멀리서 자기는 비 안 맞고 딱 처마 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나는 열심히 싸워나가면서 문 하나씩 열리면서 그렇게 영화로도 드라마로는 너는 거의 지금 그때 당시 로코의 새로운 뉴로코. 그러니까 완전 정석은 아닌데 정석인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정석이지만 정석은 아닌 로코의 남주였는데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남주였던 것 같아. 그런 역할들. 최고다 이순신에서 두 명 다 처음으로 주연을 하고 사실은 주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둘 다 첫 주연작이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말 드라마였기 때문에 또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애청하는 시간대고 상대 주인공이 아이유. 너무너무 저한테 반가운 일이죠. 그게 31%인가? 그쵸. 예.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했잖아. 거기에 또 로코 질투의 화신. 질투의 화신.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라고 했을 때 일가견이 있는 효진이. 최고죠. 저는 공효진이라는 배우의 팬이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같이 안 하더라도 실제 만나보고 싶은 너무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이 작품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설정이 남자 주인공이 유방암 환자. 저는 거기에 꽂힌 거예요. 이 설정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너무 특이한 상황이고 공효진이라는 배우는 벌써 캐스팅 돼 있고 얼른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직접 만나고 촬영 시작하고 했는데 아니나 달라 내가 생각했던 그 배우 공효진. 자연스러운 연기하면 진짜 빼놓지 않은 두 명인 거잖아. 정석이는
어린 친구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연기를 하는 것 같아. 어우, 계속 조금씩 장르도 넓혀가고. 근데 그게 막 우와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아닌 게 보여서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하는 거. 근데 그래서 파일럿까지 왔고 내 생각에 파일럿 되게 잘 될 것 같아. 그럴까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는 잘 됐나요? 궁금하다. 너무 이거 한참 후니까. 너 지금 미래에 지금 얘기하고 미래.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균형을 되게 어떻게 너는 시나리오에서 오늘은 심각한 거였을까? 요 다음 거는 좀 가벼운 거 해야지 뭐 이런 게 있어 아니면 어때? 기자분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뭔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있잖아요. 장르도 스릴러물이고 무서운 살인마가 나오는 코미디 장르가 아닌데 저희는 이걸 보고서 재밌다고 말을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재밌다라는 그 말의 표현이 여러 장르에 다 속하는데 제가 이 시나리오를 딱 봤을 때 제가 재밌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걸 느끼는 순간 이 작품의 매료가 되는 것 같아요. 앞뒤 안 보고 네. 뭐 이미지 상관없고. 네네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대박이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연기를 하지만 너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리생에서도 보면 스리생 야 고맙다 제작진 너무 감사합니다. 뭐요? 내 노래가 2곡이나 있어가지고 우리 저희 스리생 드라마에 나 갑자기 우리 그 앞에 계신 제작진 분들이랑 인사하는 줄 알고 감쪽같이 속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게 조정석이 없으면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어떤 결핍이 있잖아. 아픔이 있고 왠지 현실처럼 만들어준 것 같아. 그 나머지 캐릭터들 어딘가에 진짜 있을 거 어느 병원에. 어느 병원에. 근데 정말 한없이 가벼울 때도 있지만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약간 너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 예. 스리생 찍으면서는 어땠는지도 되게 궁금해. 스리생 찍을 때는 그 되게 이상한 포맷이잖아. 그렇죠. 근데 전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 처음으로 이제 신원호 감독님하고 이우정 작가님 만나는 자리였어요. 이 작품 때문에 그 캐릭터는 이렇고 이 드라마의 내용을 막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리고 밴드 결성해서 악기 연습해갖고 할 거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재밌겠다. 전 또 기타를 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라마 촬영을 했는데 저희 드라마 그 대본 나온 거 보고서 작가님이 쓰신 대본 보고서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소소한 이야기들. 네. 그치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 제 캐릭터 이익준을 하면서 이익준한테 배웠어요. 인생을. 그래. 아직도 저는 이익준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롤모델 같은 느낌도 들어요. 나도 예능하면서 배웠어 인생을. 너 그 전에 나는 더 못되고 그 거미한테 들었지? 아니 못 들었어요. 들었을 텐데. 아니 그렇게는 못 들었어요 형. 좀 못되고. 농담해 형님. 전혀. 거미랑은 어떻게 만나니? 지은이랑은 뭐. 나 갑자기 이게 궁금. 나 이걸 안 물어본 것 같아. 어디서 만났어? 이거 얘기했니? 딴 데서도? 얘기한 적 없나? 저는 없어요. 저는 어디서 만났어? 일단 밖에서 만났고요. 제가 맨 처음 옛날에 헤드윅 했을 때 이치학 역할로 그 버블 시스터즈의 영지가 있었어요. 그때 영지랑 같이 했던 연으로 영지가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오빠 뭐해요? 그래. 나 근데 친구들하고 동네 이제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빠 나 지금 내 친구 거미랑 누구랑 같이 있는데 술 한잔 사주세요 오랜만에 왜 이렇게 돼갖고 근데 이제 내 친구들이 모인 그 자리가 한 명이 고민이 있었어요. 되게 고민이 있어서 우리가 다 상담해주고 그렇구나. 야, 근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막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일단은 얘들아 잠깐만 이러한데 너 괜찮아? 그랬더니 고민 다 끝났어.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고민이 끝났어. 고민이 다 끝났대 벌써. 근데 그때 제가 거미 씨 맨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전 팬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저도 한번. 그래서 그날 처음 만나고, 그리고 되게 이제 다음에 또 보자고 하고서 그런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다시 연락이 닿아서. 사실은 거미의 매력은 거미랑 얘기해봐야 되거든. 보이는 거는 되게 그 카리스마 넘치고 이렇잖아. 근데 사실 너무 소녀거든. 맞아요. 그 시선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어우, 형 시선이란 표현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삶의 시선이 되게 좋은 사람이어서 되게 알콩달콩 이렇게 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2세도 이제 그 스리생 그때 네, 맞아요. 그때 생겨서 지금 5살. 벌써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행복의 나라. 행복의 나라. 예, 행복의 나라를 찍었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님의 이 오른팔이었던 박흥주 대령이 유일하게 군사 재판을 받았어요. 이 변호사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인데, 행복의 나라는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친구가 네네. 근데 성균이가 우리 거 첫 번째 손님이었어. 봤죠, 저. 아직은 사실 내가 오늘 이걸 찍으면서도 내가 말할 수 있을까를 잘 몰랐었어. 이 시간이 되면 얘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내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영화는. 이 이야기를 들었었거든. 그래서 너랑 같이 나온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얘기를 막 했었던 기억이 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뭐 응원도 재밌어야 하거든. 그렇죠. 재밌을 거예요. 너 어디다 보고 얘기하는지. 너 약간 여기 이쪽 보고. 냉장고. 근데 내가 이거 되게 재밌다며. 되게 흥미진진하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또 가셔서 응원해 주시고. 행복의 나라는 너무 즐겁게 촬영했고, 근데 그 저희 촬영 현장이 배우 동료 선후배분 모두가 정말 진짜 끈끈하게 똘똘 뭉쳤던 기억이 나요, 저희 촬영할 때. 근데 그 저희 그랬다고 들었어. 네, 저희 영화를 보시면 그게 그냥 스크린을 통해서 그냥 느껴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또 감독님이 또 광해를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다. 광해 추창민 감독님. 네. 진짜 섬세하세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광해를 네가 했어도 되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유, 제가 약간 탐났지. 아유. 병원 선배님이 너무 최고로. 맞지. 그 병원 선배님이 하셨던 그 역할은 나 병원 모든 선배 이야기 잠깐만 네. 하기 전에 내가 널 주려고 했던 오늘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린 네. 음식을 내려고 하거든. 뭐 또 아직 있어요, 형님? 그럼. 대박. 아니, 이런 표정 너무 좋지 않냐? 저 진짜 전 육회가 메인 줄. 너도 다이어트 하니? 저는 뭐 다이어트는 지금은 안 하고요. 그냥 유지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넌 지금 뭐 딱 좋으니까. 오징어 좋아하지? 오징어를 싫어할 일은 없지, 그치? 오징어 너무 좋아해. 사랑해요, 오징어. 저 오징어 입도 너무 좋아하고. 맞아, 너 유튜브 하지? 너 유튜버더라? 너 유튜버지? 저 따라하는 유튜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다 어디 가면 다 물어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청계산 댕이 레코즈입니다. 저랑 목소리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정말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강아지잖아. 강아지? 강아지 유튜버 아니야? 댕댕이 레코드.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봤죠. 그래. 봤더니. 근데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그분 목소리가. 제 목소리로 AI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직접 또 불러주시기도 하고. 야, 거미랑 듀엣 안 하니? 듀엣이요? 불러주실까? 근데 그분이? 자, 선생님 먼저 한번 맛을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이 라임 향. 레몬. 레몬, 레몬 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계속 나온 건 아니지만. 야, 근데 계속 네가 나왔어요. 역대급 아니야? 형,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어떤 맛이야? 아니 이 속이 뭐예요, 형? 속 안에서 이 씹히는 식감이 너무 맛있는데, 너무 좋은데. 오징어 다리를 잘게. 와, 그거구나. 그게 약간 진짜 오징어 만두 같은 느낌이야. 아 그러네. 오징어 순대 같은 느낌이네.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너 꿈이 있니? 꿈이요? 꿈이라기보다는 형, 저는 제 인생의 어떤 목표 그런 거를 안 두려고 해요. 그러면 그 목표까지 가는데 지루하잖아요, 너무. 넌 재밌게 갈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20대까지 가고 30대까지 가는 게 다 그냥 매 순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같거든요. 전 돈을 많이 벌고 싶긴 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가장이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공연할 때가 지금 기억나는 게 2004년도 호두과 기념할 때 내가 연기를 하고 돈을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 안 되는 정말 작은 돈이었지만 그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막 내가 알바하다가 막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냥 그때는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면 진짜 어떤 내가 일을 했는데 보수까지 받으니 네네, 내가 좋아하는 그 이후로는 계속 열심히 했던 기억.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계속 아까 초반에 형이랑 얘기했던 운도 계속 따라주고 그 운도 따라주면서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꿈이나 목표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짧은 목표라도 있을까?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 보니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글쎄, 꿈? 짧은 목표. 아, 예, 뭔지 알겠어요. 저는 영화가 아니에요? 지금 너 이게 다가 아니지? 활동이. 그럼요. 계속 있죠. 뭐, 그러니까 홍보 활동. 네, 홍보 활동 계속 있어요. 예능 뭐 나가니? 일단 뉴스룸 일단 아, 그래, JTBC 그래. 좋아, 일단 좋아. 뉴스룸 나가고 그 시청률 잘 나올 거야.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뭐 있지? 아, 없대요. 나 앞으로 내가 다 찍어놓은 것들은 뭐야? 근데 맛있었어야 되는데 맛있니? 너무 맛있어요. 그래? 형이 자꾸 많이 시켜갖고 제가 못 먹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 다 먹었습니다. 벌써. 정석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즐거웠어. 제가 너무 감사하죠, 형. 영화 잘 되고 화이팅. 그 음반 나올 때 한번 올 거지? 아, 그럼요. 제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 너무 반가웠어.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거 의상이 야, 이거 봐봐. 여기가 살이 비친다. 예뻐. 야, 잘 가고.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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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습니다. 안녕. 아로 한 번만 해줘. 어둠 빛나는 촛불 하나. 안녕. 가요 형님 진짜. 안녕. 안녕. 전화할게요 형님. 안녕. 네. 너 주종 뭐야? 아 여기구나. 제가 몰라서. 갈게요. 안녕.